여기가 실습이 아니요. 컨설팅이에요. 노하우요. 내가 간접적으로 직장을 해보고 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얘기해 주나요? 내가 또 꿀팁을 막 드리잖아. 그러니까 막 새카맣게 적지. 가보면 내가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근데 내가 요렇게 분위기를 보고 지금 요양원 운영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서 지금 그러는데, 그때는 다 요양원이야, 막. 일을 하고 있는데도 계획이 다 요양원 할 사람, 뭐 지금 바로 나가면 취업헬사 할 사람, 막 이러더라고. 제가 이제 요양원에 이제 설립부터 이걸 해놔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늘 고민 중에 있고, 주일날도요, 11시에만 내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10시에 거기 1시간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유튜브로 오늘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요양원도 11시에 그냥 같이 보면 안 되냐? 유튜브. 목사님 오셔야 된다는 거야. 노인들 7, 80대 된 분들은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 그런 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더라도 매주 와서 목사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거든. 골든타임이 10시, 11시인데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그 시간 타임. 그러니까 오후 한 2시에나 가서 드려주면 모를까? 오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이 운영하기 전에 그런 폼을 가지고 준비도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열성 있는 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부터 하는 분도 있고, 수요일, 금요일 한 데도 있고, 그래요, 요양원도. 그러니까, 어느 것보다 효과적이에요. 그게 오픈해서 해놓고, 그래야 자식들한테 어떻게 보면, 편히 그렇게 계시는데도 또 집에 가봤자 그렇게 또 못 해줘, 며느리가. 좀 버림을 받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은 하나도 없어. 요양원에 온 사람 중에서. 초창기는 그랬다니까, 진짜 5년 전만 해도. 어머니 요양원 이게 잘 안 나왔었어. 네? 네. 그리고 부모들이 혹시 자기 이름으로 집이 있는 사람은 더해. 요것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어떻게 하려고?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오히려.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발목이 잡혀서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머니 간호한다고 그렇게 발목이 잡혀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 1%라도 덕볼라 가지 마세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늙으면 소리가 니들이나 잘 살아라. 우리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다 하다못해 50만 원, 최하 50만 원에서 80만 원, 100만 원씩 다 연금 나오잖아. 예? 근데 우리 자식들이 100만 원씩 한 달에 용돈 줄 것 같아요? 예? 힘들어.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탄 사람도 내 아내가 우리 어머님 100만 원 용돈 드리자 그러면 눈썹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여자니까 내가 얘기해보잖아. 그럼 우리 부모도 부모다잉? 그러니까 주려면 똑같이 줘야 돼. 그럼 여기 100만 원, 우리도 100만 원.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500만 원 받았을 때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200만 원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줘? 자식이 나면 더 하지. 네. 아니, 내가 리얼리티하게 오늘 좀 서글픈 이야기지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내가 팔남이니까 우리도 어머니 제주도에 계셔. 그냥 보험금 해가지고 50만 원밖에 못 드려요, 저도. 매달. 네. 근데 자식들이 팔남이니까 50만 원씩만 줘도 얼마야? 에? 400이잖아, 400.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나는 장남이라고 의무감도 있고, 뭐, 죄인이잖아, 어떻게 보면. 막 맨날 바쁘다고, 일요일도 못 가고, 찾아뵙기도 못 하고, 이번에 어버이주일 날도 립싱크로 그냥 전화로만.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단 말이 맞더라고. 제주도 둘이 딸 있는데 딸이 다 해. 뭐 가서 38점 가서 비평보다 사진 올려놓고.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아들 셋은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들들은 아내들을 눈치를 더 보고 있고. 그래서 속업다 그 말이지. 정말. 그래서 우리도 복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선을. 감독님 이거 녹화돼요? 예? 편집 안 하면 돼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해도 돼요. 내가 그거 의식을 해야 되니까. 녹화를 또 찍으면.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더 안 졸리고 좋지 뭐. 복지하다 보면. 뭐 이론이야 뭐 우리가 보충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복지를 하면서도 부모님들과의 관계. 저희 어머님 80세 사회복사, 요양보호사 따셨어요. 제주도에서. 우와, 80세. 또 에피소드가 있어. 좀 건강 체질이셔요. 여기 요양원에서도 좀 몇 달 계시다가 내려가셨어. 근데 우리 요양원에 딱 가보니까 1등 들어오신 분이 105세야. 나이가, 연봉은 어르신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올해 돌아가셔, 올해. 올해 내가 장례해드렸네. 처음에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뭐, 가만히 있지를 계시들 않아. 하루에 운동장 한 10바퀴는 도실걸? 걸어 다니는 거. 그 양을 비하면. 그러니까 더 건강한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루는 이번 타자가 들어왔는데 한 80 몇 세 들어오신 분이에요. 엄청 몸도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 휠체어에 이렇게 막 들어오신 분인데, 그 105세 분이 그 머리가 다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느끼시는가 봐. 저 언니는 몇 살이야? 그래도 한 몇 살 더 드셨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105세요. 그랬더니 찍소리 못하는 거지. 80 몇 세니까. 동생의 동생인 거지.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채워지는데, 그 105세 언니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엄살을 못 부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요양원에 이렇게 한 번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꿀팁이라고 들으세요. 운영을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 요양원하고 주야간보호센터가. 왜 그러냐? 뭐 경제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이유가 아니야. 분위기를 보면 기관에 가보면 요양원은 초상집이야. 에? 주야간보호는 어린이집이야. 분위기가 조용해가지고 침대에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욕창 나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욕창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것이 뭐 방석 같은 거 이렇게 개놓고 또 30분, 1시간 간격으로 가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줘야 돼. 한쪽으로만 이렇게 못 누워 계시게.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욕창이 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잘 드시게 하고 잘 먹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침대에 이 뭐랄까 이게 자세를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거예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깜박하는 거야. 근데 업무 지적하는 것이 어르신 잠자리 바꿔줬냐 안 바꿔줬냐 그건 더 체크를 잘 안 하더라고. 몰라. 근데 이게 욕창이 떨어지면, 욕창이 뭔지 알죠? 살이 막 허물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름 같은 데는 시렵고 이거 목욕시키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상처만 나도 목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대수롭게 생각한다 그 말이지. 그게 뭐냐? 늘 이렇게 병동을 돌면서 환자들을 돌면서 그 정기적인 시간 타임에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그래야 그에 따른 재발이 안 돼야 병원도 많이 안 다니고
보호자들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면회 왔잖아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뒤에 등창에 욕창이 났네. 아무 소용없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안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잘한 줄 알았더니 등 쪽에 보니까 완전히 상처가 허물어졌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이 제대로 한 거요? 못한 거요? 이제 이렇게 된다고. 왜냐하면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내 어머니가 이게 움직이기 거둥하니까 이게 나타날 확률이 크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덮어갔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실습할 때 욕창 조심하세요. 그렇게 언어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알아듣지를 못해. 제 말은. 내가 지금 실내처럼 얘기하죠? 싹 들어오죠? 네. 잊어버리지 않아. 그거는. 네.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든 내가 운영을 하든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가? 자, 오늘 같은 수업이 나도 좋아요. 뭘 보고 하면 힘들어. 또 저 찍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막 이게 굳어져. 근데 이제는 하다 찍으니까 의식이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이 내 어머니를 어느 요양원에 모실까라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래봐. 그럼 선생님, 못 보고 요양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 거기 원장님 대표의 마인드? 마인드? 네. 대표 마인드? 네. 내가 내 부모님을 데려가는데 당신 마인드가 뭐야? 해가지고 내가 물어보고 막 따지고 그러고 거기를 보내야 돼? 아니면 뭐 이야기나 소문이나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거나 이런 거를 보면 그분의 보이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좀 아파가지고 지금 입원 중인데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오남 병원에 있어요. 근데 옛날에 병원 갔을 때는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하나 보고 배운 게 그 원장이라겠다. 그 의사들 앞에 문에 대문짝만하게 큰 사진을 붙여놓고 옆에 양력을 다 써놨더라고. 병원마다 그래요? 네. 한양대 병원은 내가 구리 한양대 병원은 그래 안 했던 것 같은데 몰라 좌우지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쳐다볼 게 없잖아. 앞에 TV도 없더라고. 옆으로 있지. 그러니까 의자를 딱 앉았는데 내 앞에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사람이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돼.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읽어봐요. 어느 학교 나왔는가 그것부터 사람이 이렇게 딱 보게 돼. 그럼 뭐 여기도 한양대, 저기도 한양대. 한양대 나온 사람들은 한양병원에 들어오는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고. 또 딴 데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딴 데 보니까. 근데 처음에 사람 같으면 우아래 훑어봤겠지. 근데 거기 병행실 앞에 붙여놨는데도 훑어보게 돼. 근데 그것이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우리는 때로는 의사 얼굴도 모르고 진료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홍보 PR도 되지만 소통. 말 안 해봐도 벌써 알잖아. 내가 쳐다봤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 무슨 전공이고 무슨 어디 그 경력까지 다 써놨어요. 어느 뭐 학교에서 강의했고 어느 뭐 경희대면 한양대 무슨 과에 있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뭐 우리 복지도 좀 도입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복지관 관장님이 뭐 어떤 분인지 얼굴도 모르고 큰 복지관에 왔는데 그렇다고 뭐 관장님 어디 학교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는 소통이 되고 서로 투명한 존재로 가기 위해서는 하는 것도 괜찮고 명찰을 더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어느 분하고 상담해서 그러면 이름 알 수가 없잖아. 물어보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의사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 복지에 도입하면 좋겠다. 신선하게. 좀 거부감 안 하게. 이런 것도 생각이 난다. 자, 지금 과제 첫째 내가 질문 하나 딱 드린 것이 내가 이런 부모님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 어느 요양으로 모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요양원으로 올 수 있겠는가도 되는 거야, 그게. 네. 근데 선생님은 원장님 프로필을 본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어린이집. 어린이집 했던 분. 네. 뭘 보고? 물어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네이버를 친다든지 유튜브를 튼다든지 어디가 요양원이 좋은가요? 이렇게 뭐 쳐보기도 하고 그러겠지? 그거 이제 신세대들이 접근 방법이고. 근데 아직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유튜브 쳐가지고 찾아가요? 내 부모를 거기다 모셔요? 그렇게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검색 후에. 어? 검색 후에 검색 후에? 방문하지. 저희 센터는 그 네이버에 홍보로 응. 많이 오셨어요. 응. 거기 저희 활동한 거를 응. 쫙 올리니까 응. 그래도 이렇게 보고 응. 방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부모 같으면 어떻게 했냐고 내가 묻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라고.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선생님. 저 일단 아는 분들 계셔서 응. 거기를 갈 수도 있고 모실 수 아는 분? 네. 아는 분. 지인.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정답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데도 교회 검색 다 해가지고 목사님 다 조사하고 막 그러고 가요? 드물어, 그거는. 아까 그 말이 또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야.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인 전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네가 좋다 그러니까 너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람. 뭐 대리석으로 지었고 여기는 무엇이 건물이 어떻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창해가지고 침대에서도 움직이기 힘든데 뭐 대리석이면 어떻고 벽돌이면 어떠냐고, 그거는 내 부모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근데 그걸 따지고 있어. 여기는 오책이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제가 거꾸로 역설을 하자면 요양원도 사람 수가 많으면 더 불리해요, 오히려. 왜 그러는가 보세요. 예를 들면 100인 시설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될까요? 여기 노인에 오신 분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데 다른 분들은 뭔가 또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거 안 해봐도 돼. 이제 암산법을 가르쳐 드릴게. 잘 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선수가 되는 거야. 자, 적은 시설은 3명당 1명. 예? 3대 1이에요. 아니, 적은 시설이 맞지. 3대 1이고. 나도 헷갈리네, 이제. 그 다음에 큰 시설은 2.5명당 1명. 그러니까 사람이 2명이면 2명이지, 뭐 2.5명이 뭐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종사자 수가 변동이 되니까 그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명이면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양원은 6명일 때 2명이에요. 구인시설은. 예? 그러면 1명 차고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달에 여러분이 운영자라면 2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야. 종사자 1명이 더 구해야 된다는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10명의 종사자 갔다 한다 그러면 그거를 그 수치로 환산해 보면 약 3천만 원이 더 나간다는 소리예요. 경영자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요 부분 생각하다 보면 100명의 병실이 있다 그러면 못해도 2.5명당 1명이니까 거의 3명이 1명이니까 3, 3은 9, 30명에다가 사무요원 하다 보면 100명이면 거의 한 170명에서 80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병실에. 예? 100인실 병실에 거의 200명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끼니 때마다 200명이 같이 밥을 먹어야 돼. 예? 자, 거기서 내 부모님이 있는 것 하고,
구인시설 잘하는데 내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 모셔. 예. 그러면 거기는 많아야 3명에다가 뭐 10명 미만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9인 시설이나 30인 시설이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요양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간호사는 양쪽 다 있죠? 똑같이 있죠? 약 이렇게 타다가 주고 아프면 빨리 병원 데려가고 처치하는 거는 똑같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답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딱 두고 상담할 때도 잘 스피치로 써보시고. 예. 아까 원장 마인드 한다 그러면 문장에다가 사진 크게 붙여가지고 또 대문짝만에 홍보를 해야 돼. 그거 쳐다보고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면. 예?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거기를 가봐야 쳐다볼 수 있잖아.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 죽겠는데 지금 빨리 모셔야 되는데 뭐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어머니 모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없지. 결정해놓고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좋은 요양원과 좋은 병원을 택하는 법. 요쪽에는 안 물어봤네. 우리 선생님은? 가능하다면 거기 계신 분들을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 그 요양원에 계신 분을? 방문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디? 지금 대면도 안 돼요. 아니 그 지금은 안 되는 게 응. 가능한 응. 상황이 있다면 거기 상황을 보고 한번 보러 왔어요. 그러고 견약을 한다. 병원, 그 요양원이라든지. 예. 우리 선생님 옆에 계신 아내분. 저는 우선 검색하고 지인한테 물어보고 응. 그럴 것 같은데. 맞아. 여자들은 좀 소심함이 있어가지고 여기 좀 얕아.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쏠리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보면. 어쨌든 응. 유형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응. 그런 주변에 먼저 응. 아는 것을 우리 앙 선생님 뭐 하셔야 되는데. 저도 소개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포천의 그 요양원도 나한테 의뢰를 하신 거야. 그 사모님인데 왜 협의회장도 하고 뭐 딱 보니까 엄청 발이 좀 넓을 것 같거든. 그리고 뭐 저 사람한테 좀 말하면 좀 믿음직한지 어쩐지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내가 뭐 아무것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왜 저 사람이 나는 잘 모르는데 자기는 나를 잘 안다라고 그렇게 수섬해서 전화번호를 물어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 전화 바로 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왔어. 왜?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도 알고 바쁘다는 것도 아니까 시간 되실 때 전화 꼭 한번 주세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핸드폰이 찍혔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더 궁금증이 자유되잖아. 누구지? 예. 그러니까 내가 안 하고는 못 벽에 나도. 그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 딱 했는데 누구라고 찍히면 누구 그냥 딜레이 시켜놓고 시간 날 때 하게 되는데 이게 모르는 전화가 딱 오니까 궁금증이 더하잖아. 그래서 바로 컨택을 해줬는데 많은 같은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정답을 얘기할게요. 요양원에 방문을 1차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데를 뭘로 해? 지금 누구한테 지인 소개 안 받았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요양원의 직원들의 표정을 보라고 그랬어요. 1순위가 원장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원장이 경황하려니까 막 예를 들면 손님이 오면 뭐 인상 쓰고 손님 맞은 사람 봤어요? 않잖아. 학원이 그런지 보면 평상시에는 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상담 받을 때는 뭐 5만 마리 다 쏟아 나오지.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안 계셔. 근데 그날따라 딱 이렇게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 중간에 빨리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원장님 보니까 네가 상담 좀 받아라 그랬어.
근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보는 사람이면 당연히 대타가 될 텐데 상담을 시켜보지 않았던 사람은 당황하게 되지, 선생님 같은. 빨리 원서 써놓고 가세요. 원장님 오면 다음에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집부터. 제 말이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자, 요양원의 정사자들의 표정을 보라는 소리는 딱 들어갔는데 영 굳어졌어. 오, 찬바람이야. 에? 근데 일은 하는데 어쩐지 좀 그렇잖아요. 예. 그게 이제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하고 잘못 대우하고 있는 데는 미소가 나오질 않아.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예.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어떤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 전문적인 교수가. 혹시 뭐 건물, 시설 뭐 이런 걸 봐야 되나? 뭐 대부분 근데 사람들이 헛다리 짚어. 예. 그러니까 막 2층, 3층 몇백인 시설한 데가 좋은 줄 알고 전문대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많아. 업무도, 인수인계하는 것도, 이런 것도. 근데 체계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성경 말씀이 딱 나와. 네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핵심 진리야. 그러니까 부모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호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형식상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일이니까, 내 직무니까. 예. 근데 여러분, 내가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주사 놔요, 안 놔요? 예? 내 정형외과 무릎이 아파서 대침 이만한 주사를 놓으려니까 의사 머리, 대머리 다 이렇게 벗어진 분이 와가지고 딱 제끼더라고. 그리고 내 다리에 주사를 놓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힘든 주사는 의사가 놓더라고. 구리병원에서 내가 느꼈잖아. 근데 무지하게 딱딱해, 의사가. 그냥 겁도 주고, 이 침도 겁난 데다가. 그죠? 조그만 침이 아니잖아. 벌써 딱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맞는 것도 보기가 싫어. 왜냐면 더 아프게 보일 것 같으니까 외면해야 되잖아. 근데 역시 의사더라. 내가 구리병원에 하면 저기 입원했는데 와가지고 그 뭐지? 이렇게 피 빼잖아요. 피 검사하려고. 근데 그 정도의 대학병원이면 한 번에 될 것 같은데 4번 찌시는 거야, 4번. 여러분, 4번 주사기 쭈서. 내가 목사지만 거기서 목사라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좀 잘 좀 하세요. 2번 할 때까지는 조금 좋게 얘기해서 3번째 또 안 되는 거야. 막 때려가면서 혈관을 못 찾아. 그러니까 이제 발에 안 돼, 여기 팔목이 안 되니까 발에서 뭐 한대 또. 4번째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내가 한계야, 거기까지. 의사 데려오셔요. 근데 자기가 못 놓고 의사한테 가면 쪼고 엄청 터지겠지? 에? 내가 그것도 생각이 들어, 언뜻. 의사 모시고 오세요. 근데 생각해봐. 4번을 꼽았는데도 혈관을 못 찾으니 땡땡 부어요. 그거 잘못 꽂으면. 터진다고, 혈관이. 의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응?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의사가 오면서도 자기도 터질 줄 알고 온 거지. 의사를 불렀다는 소리는 호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역시 의사더라고. 오니까 바로 찾아. 바로 찾아서 바로 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의사가 그거를 피를 빼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면 그 회진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일 높은 사람 뭐라고 그래? 주치가 딱 돌면 옆에 뭐 부주치 뭐 간호사 한 4-5명이 따라다니잖아. 대부분. 그리고 호실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좀 다정다감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환자 침대에 비례하더라. 어? 지금이야 뭐 코로나니까 터치는 안 할지 모르겠는데 좀 되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뭐 그거 한다고 뭐 환자가 바로 낫는 것도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오픈해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좀 배가 어때? 이렇게 한 사람하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배 어때요? 어때요? 이러고 간 사람하고 그것도 바쁘다고 해지는 안 하는 의사들도 많아. 그러면 나는 병석에 누워있는데 하루 종일 이 스케줄을 알고 있잖아. 야, 이 시간 되면 회진에서 의사가 온다. 근데 안 온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들어? 네? 아니, 나라는 쳐다보지도 바쁜 존재인가? 네? 주 담당 의사가 해야 될 일이 환자를 보는 거요. 수입은 두 번째 치고. 맞죠? 근데 그 쳐다볼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그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병원이 거기만 있냐? 대한민국 병원이 쎄뿔었는데.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서울대가 망하겠어? 서울대 병원이 망하겠냐고. 대형 병원이 망하겠어? 왜 안 망할까요? 국민들의 의식이 거기가 훨씬 잘한다라는 생각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의사가 훨씬 훌륭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자, 와서 배를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한 번 해줬다고 그래서 질병이 바로 낫는 건 아니야. 근데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라니까, 있다니까. 그 말 한마디가 환자의 차도가 분명한 영향이 크게 있다고. 뻣뻣하게 서서 말한 사람하고 아예 안 온 사람. 내가 왜 빗대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요양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거. 네.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고 유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치매 어른들이잖아요. 네. 근데 한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 비교를 하는 게 진이 빠지게 하지 마라 이런 맞아요. 그런 그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내가 요양원에 여기 11시에 바쁘기도 하는데 10시에 가서 1시간 전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해야 돼. 몇 번.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한 곳만 쳐다보면 안 돼. 이쪽에 있는 노인 삐져. 목사님 눈 안 마주쳐준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의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빠가지고 쓱 가다가 뭐 사탕 몇 개가 있었어. 예를 들면. 다 줄 수는 없고 이 노인 모르고 3명만 딱 주고 갔어. 그 다음 주날 혼나는 거예요, 나. 삐져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왜 안 주고 갔어요? 그게 눈초리로 보인다니까. 네. 아니 80이 된 노인들인데 어른들인데요. 어른이 더 애기가 된다고. 네? 네. 그러니까 눈초리 주는 것도 공평하게 줘야 된다고. 멀리 떨어져서 주더라도 명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이니까. 네. 테크닉을 가르친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인지상정이라고 이게 베푼 대로. 네. 요양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설이 나빠서? 나 그런데 들어보지 못했어. 아니요. 다 인간관계. 사람이 X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들도 그렇고 모든 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날 이거 여러분 꿀팁 적어놨다가 그렇게 한다고 바로 이게 회복이 될까? 그러지만 이 의식이 없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선택할 때 내가 원장 쳐다보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가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라는 거지. 이게 다 원장하고 관계가 돼 있다. 우리 요양원의 장점, 내가 이런 걸 자랑하지.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차를 타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금. 에? 그럼 목사님, 가난해서 걸어와요? 그런 뜻이 아니고, 가깝게 산다는 소리야. 예. 여기를 들어오려고 계속해서 찜을 해놓은 거지, 쉽게 말하자. 거기 요양보사 구해요? 어쩌요? 근데 내가 물어봐. 다른 데 어디서 했어요? 막 2번, 3번씩 타고 요양보사 다닌 거야.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거지. 예. 그러니까 가까이 이 여기 주변에 사는 분들이 두드려, 문을. 우리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 같은 한 동네니까. 그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버리면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지. 예? 그리고 기본적인 매너가 이 칼퇴근자들이 있어. 딱 쳐다봤어. 지금 2시 58분이네. 그러면 이제 2분 남았잖아요. 빨리 3시 되라. 나가야 되는데. 전에는 안 나가. 전에 나가면 찍히지 않아. 땡! 3시 땡! 되면 그냥 다 모든 걸 다 업무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젊은 사람, 목사님, 그게 또 좋을 수 있어요. 뭐, 눈치 보지 말고, 뭐, 탈퇴근하고 탁탁탁. 근데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영향이, 예를 들면 내가 수동에 산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6시에 퇴근이야. 그럼 이 사람은 왔다 갔다 3시간이야. 벌써 출퇴근 시간이. 그러니까 6시에 칼퇴근해도 엄청 부담을 안고 있는 거지. 선생님만 부담을 안고 있는 거 아니라 나도, 원장도. 오래 가야 되니까 이게 피곤하잖아요. 지금 우리 요 평강의 센터장님이 마포에서 와요. 출근. 몇 년째? 9년째. 우리 지화상사가 대한민국에 제일 좋으니까? 그럴까? 예? 내가 묻잖아, 캐시온마크. 그럼 우리 전사님 뭐 갈 데가 없어서? 서울은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올까? 지금이야 나를 도와주는 지하철이 생겨서 너무 좋은 거예요. 몇 년 전만 지하철이 없잖아. 그럼 마포에서 여기 차 몇 번 타고 가야 되는지 알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목사님 개팍해가지고 수예배가 들고 가야겠지. 금요 철하라 그랬지. 주일날은 당연한 거고. 우리 저기 청학리에서 한 분 온 분이 있는데 내가 수요일마다 거기 한 번 버스 탄 데까지는 내가 데려다 줬어. 에? 그랬더니 이거 선생님이 한 번 태워주니까 얘들이 자기들도 차 타고 싶다고 그룹 팬들이 차 타본 적이 없어. 애들 끝나니까 다 타는 거야. 어린이집 차로 변했어. 선생님 아는 사람 모셔다 드리려다가 나도 뭐 손해볼 거 없잖아. 애들 왔다 갔다 어차피 빈차로 올 건데. 그러다가 내가 그 청양에서 한 번을 딱 내려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얘들을 이렇게까지 수예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청어마트가 있어요. 꼭 아이스크림 사줬어. 그러니까 이제 맛이 이제 소문이 덮어져가지고 목사님 수요일 날 타고 가면 무조건 아이스크림 먹는다. 이게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안 딴다는 소리를 안 해. 애들은 재밌어. 무조건. 예.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 더 생각하게 됐어요. 예. 이 애들을 목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빨가벗고 동네에 목욕탕 애들 데리고 가기 쉽지가 않아. 예. 그렇게 잘 보시라고. 내가 요양원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난리 치는 거야. 당신 그러다가 낙상이나 하고 그 미끄러지면 시켜드리려다가 오히려 그 환자 가족들한테 어떤 대박을 쓰려고 그것을 하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목욕을 해보세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에? 내가 한 달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막 6개월 못했다 해봐. 근데 최고의 힐링인 거예요. 그게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요양원 하기 전에 요양원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우리 애들을 데리고 8명을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거기 청학리 그 청호마트 앞에 목욕탕. 찜을 해놨지. 내가 미리 답사를 해봤지. 예.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이제 수예배 끝나고 목사가 7명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내가
신신당부를 해요. 그 안에서 뭐 목사님 그러지 마라. 난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시끄럽게 하면 혼나니까 이제 다 주의를 시켜요. 근데 빨가벗고 애들이 물 속에 들어갔는데 조용하겠어? 예? 그게 지켜지겠냐고. 뭐 저거 막 떠들고 물장구 치고 뭐 몇 명 있으면요. 우리 애들 8명 들어가면 우리 애들 수영장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못하게 하려고 들어가서 궁지를 잡아. 어떻게? 야, 좀 불렸냐? 다 나와. 의자 앉아. 쭈르륵 나까지 있어. 9명이잖아. 자, 상대방 등 민다. 실시. 내가 다 9명을 못 밀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 밀어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하나가 형이든 동생이든 뭐. 그 대신 이제 여기 이성이 들어있어. 여자애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제일 큰 놈이 네가 해라. 내가 못 해주니까. 남탕 여탕 갈려서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중학생한테 네가 임무 안수 다 애들 해주고 그러고 지금 7시니까 8시 반까지 여기 딱 앞에 나와. 그렇게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쪽 남자애들은 그렇게 해서 해줘요. 근데 그게 스킨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죠? 네. 못 갔다 와 그러지. 다 때 못 미루잖아, 부모가.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은 우리는 봤다, 목사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모든 걸 다 오픈시킨 거야, 내가. 그죠? 네. 근데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말로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야. 실제 엄마밖에 없는 아이들,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 이게 첫 스타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복지기관을 운영할 때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 근데 내가 애들 그렇게 다니면서 민상 팍팍 쓰고 다닐까요? 가만히 있어도 웃을 일이 생겨. 그 8명이 같이 타 있으면. 꼭, 개 중에는 꼭 그 개그맨이 있어. 어? 그러니까 웃음이 끊이지 않아. 조용히 해라 해도 소용없어. 그 아이가 스마일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해서 초창기 5년 동안은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싹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만두게 되니까 거기를 안 가게 되잖아. 근데 내가 다시 청약탕, 목욕탕까지 갈 수가 없잖아. 에? 그 계기가 된 뒤로 나한테는 더 편해질지 모르는데 아이들하고 소통의 문제에서는 단절돼 버리는. 여기도 우리 선생님들, 여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어. 지금 그러나마 한 명이 있는 거야. 없어. 원래는 다 여자야. 그룹 보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말만 하지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스킨십도 안 돼. 그렇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도 없어. 잔소리만 더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애들이 잘 씻고 와라 그러면 안 씻잖아. 집에서도. 남자애들은 세면하면 평균 5분이야. 여자는 30분이야. 지금도. 그러니까 학교 갈 때 보면 전쟁이 일어나. 여자 그룹 보면. 그러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 있잖아요. 왜 화장실이 2개야 되는지. 32평으로. 18평에서 32평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허가사항. 맞더라고, 그 말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침이면. 밥만 싸고 나와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오직 급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시설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뭐 설교 잘한다 이런 건 두 번째 치고 눈을 마주쳐야 된다. 내가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 요양원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거를 기다릴 수 있어. 목사님 시선을, 어르신들을. 근데 내가 바쁘다고 거기도 목사님 있어, 여자 목사님. 대신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1시간 일찍 나오면 그 케어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기다려지지만 그것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 표죠. 예. 예. 자, 두 번째 제 경험이에요. 요양원은 녹론을 하고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 당하게 하려면 반드시 저녁에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거 봤죠? 온냉탕? 아직 못 본 사람. 온냉탕 다 보셨죠? 아,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말을 안 해. 온냉탕 밴드에 올려놨었잖아요. 내가 14kg 뺐다고 그 방법으로 따라서 해보시라고. 처음에 나도 아, 이거 그렇다고 빠지겠어? 너무 쉽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런데 어른들에게 내가 이제 적용을 하라고 자꾸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요. 잔소리처럼. 반드시 냉온탕으로 해서 저녁에 한 잔을 꼭 드시고 주무시게 해라. 이게 혈액순환이 갑자기 멈추지 않는 비결이기도 해. 그 말은 유언도 못하고 요양보 선생님이 옆에 자고 있는데 돌아가셔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3시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깨나고 보니까 8시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5시간이 죽은 뒤에 지나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 그건 당연한 거고 원상 회복대로 회복이 안 돼요. 눈 뜨고 돌아가셨으면 이게 안 덮어져요. 예? 입을 벌리고 돌아가셨으면 안 다물어져요. 팔을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네. 이거 안 펴져요. 다 불어야 되는 거야. 부러뜨려야 되는 거야. 관에 넣으려면.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A 바르게 임종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일 위험한 케이스가 2시부터 5시에 돌아가시면은 대책이 없어. 그렇다고 누가 돌아가실 거다 그러고 요양보호사가 안 자고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도 그 시간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쏟아지는 잠 앞에 없다고 누가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그 골든 타임이 한 5시, 6시만 돼도 다 인기증이 있었고 일어나고 노인들은 잠이 없어, 많이. 이? 젊은이들은 일한 사람은 막 1시간 더 잤으면 좋겠는데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요양원 우리 식사 몇 시간 줄 아세요? 그래 내가 새벽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7시에 밥 드셔. 그러니까 아침에 식사 준비하는 사람은 5시에 준비를 해야 돼. 5시 준비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인데 새벽 기도에 못 하잖아.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환영을 못 받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내가 해봤어. 새벽 기도부터 했어. 내 대단한 사람이야. 요양원도 새벽 기도 안 빠지고 했다고. 1년 동안. 그러니까 무슨 정성이요 하고 막 비꼬고 떼우고 뭐 온 사람마다 뭔 소리요 이거 학대요 뭐 그러고 뭐요 예배하는데 학대라고. 예. 씩씩거리고. 예. 근데 1년 딱 지나니까 이 민중들이 원하는 것대로 해야지 그러고 나도 모르게 싹 새벽 기도는 진짜 아예 못 드려버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뭐 귀찮은 듯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원목이 드려 그리고 여자 목사님한테 드리라고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가서 그 예배 드리는 걸로 지금 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내에서는 편하게 해줬는데 아닌 거예요. 막 일들이 터져. 희한하게도. 몸이 고달팠을 때는 일이 안 터졌어. 일이 터진다는 말은 괜히 어르신들이 괜히 막 병 갈 일이 많아지더라고. 그리고 올해만 해도 4분이 돌아가셨어. 그렇게 1년에 돌아가신 적이 없었거든. 6년 전데도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 편함이 오래 사는 것하고 직결되고 이 오래 사는 것이 힐링 쪽하고도 직결되고 있고 그래서 물 한 잔 따뜻한 물 좋은 물 저녁에 한 잔 드시는 것이 예상 안 했던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3시에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드시면 차라리 오전 10시에 돌아가시면 다 좋은 유언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케어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이 말이 의학적인 말이에요. 예. 아무나 2시, 3시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거든. 예.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돌아가시려니까 돌아가셨지. 그렇게 생각한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인터넷 카톡으로 뭐라고 하지? 부고 받잖아요, 부고. 언제 몇 시에. 근데 시간을 보라고.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예. 그거 보면은 우리가 애로운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잖아.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열어온 것을 상식적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말로 하면 안 들어. 체크해야 돼, 이제 체크. 저녁에 물 한 잔씩 드셨어요? 내가 전번에 한 11시쯤 이제 좀 일을 하고 하버드에서 11시면 나는 빠른 거야. 어릴 때는 막 맨날 새벽 2시에 내가 가고 그랬거든요. 11시에 딱 가는데 우리 간판이 불이 꺼져 있는 거야. 요양보사는 모르고 있어. 내가 그냥 가겠어요? 전화하겠어요? 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딱 달리면서 보호사님 간판 불이 꺼져 있네. 그랬더니 네? 그러고 놀래가지고 벽작의 스위치 이게 자동 타이머로 돌아가고 켜지고 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경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빠졌던지. 근데 바깥에 불이 켜지냐 아니냐 안에서는 당연히 모르지. 무슨 소리죠? 그 건물이 5층인데 우리 것만 켜져. 그 좋은 간판이 저녁이면 다른 데는 보이지가 않아. 그 불이 켜지면. 그래서 홍보를 댁에서 500만이나 들었는데 그 비싼 간판을 해놨는데 꺼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님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목사님이 다 보고 계시네. 하루도 안 들어가니까 주일날만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간판까지 밤 11시에 쳐다보고 계시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화를 해야 돼, 그때는. 네? 잔소리를 안 해도 다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간판 신경 쓰겠지. 네? 청소하다가 간판 불 켜서 놨겠다. 본다고 사람이.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관심이다. 자, 어느 날 여기 이사 왔는데 요양은 어디 보내지? 근데 간판불이 거기만 보여. 그게 홍보야. 1차적인 말하는 홍보.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렇지 않으면 종사자들 편의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처음에 얼음 정수기를 설치해 놨어요. 근데 얼음이 해로워요, 좋아요? 네. 직격탄이지. 근데 종사자들은 더움에 얼음 커피 먹기 좋잖아. 네. 그러면 종사자들이 좋으면 어르신도 그게 유혹이야. 네. 없애야 돼. 내가 없앴어, 그 비싼 정수기를. 네. 미지근한 물 나오게. 근데 우리는 미지근한 물 먹고 산다는 게 고역이야. 네. 식당에 가서 시원한 물 먹어. 네. 장소를 분리시켜야 돼, 그때는. 네. 어른들 먹는 것하고 직원들 먹는 것 분리시켜. 네.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다 해나가야 돼. 그리고 하다 보면 참 영특하죠. 이 방해꾼들이. 네, 있다가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면 띵동! 그래가지고 이 부모를 모셔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0-30분 이렇게 두고 가시면 마음도 평정을 가져올 텐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걸 모르잖아. 빨리 모셔가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온다고. 일찍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일찍 오셔. 그때는 상담을 부드럽게 해. 그 모시러 온 사람까지 같이 동행하면 더 좋고,
예. 그리고 그 환자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30분 뒤에 오세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이 상담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타치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딴 데 가니까 이런 것도 없는데 아, 여기는 이렇게 영혼까지 챙기구나 라는 것을 생생내라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업무를 충실히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느낀다 그 말이에요. 우리요 그 홍보를 올려놨는데 앱에 보고 온 사람이 꽤 많아요. 앱에 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아셨어요? 요양원이. 생각해봐요. 우리 어머님 가면 교회 갈 수도 없고, 어? 생각해봐.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도 안 들어줘. 이 기관은. 원장부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욕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시켜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힐링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사람들은. 이왕이면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드리면서 우리가 홍보할 때 우리는 뭘 잘해줘요, 막 다른 것도 올려놓을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는 아예 그게 싫은 사람 포기하더라도 제대로 원하는 사람이 오기만 돼. 무한장 받을 수도 없잖아. 여러분, 예를 들면 15인 시설이다 그러면 17명 받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 돼. 15인 시설밖에 안 되는데 2명 더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그래요? 페널티가 부과해. 지금 내가 그건 자세히 잘 몰라. 근데 다른 복지기관들하고 요양원이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를 어겨서 예를 들면 한 200만 원이 세이브가 잘못 들어왔다 해봐. 그러면 그냥 200만 원 다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반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요양원은. 내가 실수를 했던, 내가 잘못을 했던, 모르고 그랬던, 아니야. 최소한 5배에서 10배 부과가 돼. 에? 요 경영한 사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명을 그냥 안 받을 수 없게 그런 식으로 됐는데 딱 어떻게 보면 적발이 됐어. 그러면 200만 원 물어내릴 거 1000만 원 부과가 나온다고. 벌가금. 누가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해가 안 돼. 에? 국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야. 나는 거꾸로 생각했지. 마동이나 다른 복지들은 막 세심하게 이렇게 소리 이렇게 보는데 노인시설은 좀 흐르적흐르적 내가 느낌이 처음에. 근데 아닌 거야. 예. 풀어줬다가 10배를 부과해버린 데가 여인 요양시설이에요. 예. 뭐 괜찮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탁 한 건 걸리면 몇 억씩도 환수가 되더라고. 큰 시설들은 보니까. 그리고 힘들어해. 예. 저기는 한 달이면 2억, 3억씩 플러스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벌금 때문에 상세가 되고. 예. 너무 내가 겁을 줬나? 예. 목사님 그러면 한담 사람 없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느슨한 것 같지만 굉장하게 세밀하게 보고 있다. 예.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 자, 우리 아동센터 같은 거 예를 들면 29인 시설, 30인 시설이에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보니까 이사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30명 정원이었다가 3명 딱 빠졌네. 한 가족이 나가버렸네, 애들이. 그러면 27명이야. 그러면 선생님 30명 있다가 27명이면 보조금이 똑같아, 빼고 줘. 우리는 아니야. 그게 어린이집하고 우리가 또 다른 거야. 어린이집은 머릿수대로 주더라고. 27명과 30명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근데 우리 지가동센터는 10원도 차이가 없어. 그럼 지가동센터 하세요. 또 하고 싶죠. 근데 그게 규정이 있는 거야. 규정이 매뉴얼에. 우리는 정원의 70%에서 80% 유지하면 1원도 감액을 못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10명 정원이면 7명만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이게 또 머리 쓰는 사람들은 일부러 적게 받고 7명만 정해놓은 사람도 있겠지. 네. 그래서 법이 또 생기는 거야. 한 4명만 데리고 있어봐. 얘 이제 10명인데, 그러면 페널티 먹어. 이제 한 명 얼굴 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70%까지는 국가에서도 그냥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야.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근데 이거는 어린이집 가도 적용이 안 돼. 노인시설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예를 들면 9명이었다 3명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평균 600이 마이너스가 되거든. 내가 물어내야 되는 돈이야 오히려. 수입이 아니라 구조가. 이제 정신이 좀 납니까? 대충 목사님 나는 운영 안 할 건데 취업만 할 건데. 취업도 하는 사람도 그 구조를 알고 있어야 피해를 안 준다고. 원장이 있는데 뭐 맨날 그냥 나쁘게 해가지고 나 여기 앉아서 나 갈 거야 그러고 나가버렸어. 그렇다고 내 월급이 10원도 뭐 이상은 없어. 근데 원장님 눈초리는 꿀따구가 나 있어. 마이너스를 줬잖아 벌써. 한 명당 월 뭐 200만 300만 차이가 나니까. 뭐 백인 시설 그런 데야 뭐 눈 깜짝 안 하겠지만 소규모 시설들은 굉장한 차이가 나요. 원장님 월급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쉽게 말하죠. 제가 슈퍼바이저도 하지만 운영자의 입장도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프리하게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사자나 운영자나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조 하지 말고. 지금 요양원에 노조 생겼어. 응? 미워 죽겠는데 그나마 또 노조 생겼다고 막 누가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야 서로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 이게. 한쪽에만 법이 완전히 이게 돼버리면 안 돼. 그래서 노조도 되지만 서로 윈윈하는 건설적인 노조가 되었을 때 서로 발전이 있다 그 말이지. 서로 노력하게 되고 서로 더 베풀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가면 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케어할 때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짓궂은 남성의 환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완전히 자기들하고 힘이 똑같은 줄 알아. 그래서 한 5년, 10년 이렇게 요양보호사들 근무한 사람들 보면 막 몸이 다 뻥크가 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 팔이 빠졌다든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뭐 팔목이 아프다든지.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가운데 부축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약하니까 뭐 요양보호사 힘들든 말든 의지할 거 아니에요. 아시죠? 물에 빠진 사람 잡아주면 그냥 목으로 안 나버린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알고 달라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물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물 빠진 사람 살려내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응? 물 먹고 꼬르륵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무리 급해도. 내가 뛰어들면, 특히 수영도 못한 사람 뛰어들면 같이 죽는 거야. 야, 너나 살아라 그러고 안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 심리가. 아예 올고 매버려. 나를 못 움직이게. 그럼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매정한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매정하고, 네가 꼬라에 물 먹고 네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래야 나중에 가서 먹거든 나서 쭉 잡으면 쭉 올라오거든. 그때 인공호흡하면 살거든. 같이 사는 거야. 근데 현장에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안절부절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금 바로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노인시설에도 통해요. 내가 한 분 독서회 하는 목사님 있는데 전화가 와서 오늘 밥 먹여드리다가 한 사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어르신이 불쌍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음에 또 사건 하나 터졌네. 당연히 경찰 오죠. 죽으라고 밥 줬겠어. 먹다 보니까 얹힐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이런 것이 사건화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환자 보호자가 인정을 하고 뭐 집에서도 드시다 보면 뭐 그 나이에 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이러면 일이 술술 풀려. 니들 어떻게 보겠길래 우리 엄마가 죽었냐? 괘씸한 마음으로 구상권 청구하려고 일부러 달라들면 그 요양원 문 닫아야 돼. 사망했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져서 구상권 청구하려고 달라들면 그 인력 갖고 되겠냐고. 그럼 원장님이 밥 먹였어요? 요양보호사가 밥 먹였어요? 예? 당연히 요양보호사가 밥 먹였잖아요. 그럼 구상권을 요양보호사님이 낸가요? 아니, 오늘 실습 듣고 오늘 왕 선생님이 또 요양원 안 해버린 거 아니야? 내가 걱정되네. 더 심각한 말을 또 해줘야 되는데. 미리 침 맞는다 생각하시고, 참고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분이 진짜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정밀 일지를 쓰기 시작해야 돼요. 일지도. 예. 그리고 원장이 지시를 해야 돼. 정확하게. 차라리 조금 배고프더라도 웰케어 미움증 같은 걸로 돌려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 원장들이 준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면허만 없지. 예.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의사보다 더 잘 알아. 케어식으로 바꾸는. 매일 가가지고, 이렇게 직원회의 할 때 이런 것을 지시할 줄 알아야 된다. 괜히 뭐 잔소리만 해서 하면 안 들어. 사례를 얘기해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무조건 어느 사람 밥 먹다가 한 노릇이 죽었다. 이런 말 안 해. 실제 사례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또 이제 보잖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 다 해요. 뭘 볼까요? 일지를 봐, 일지. 이분 케어 일지를 쭉 어땠는가. 근데 정말 밥 소화도 안 되고, 뭐 잘 못 드시고, 뭐 이런 상태였다. 그러면 자연사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까지도 건강하게 잘 했다는데 오늘 갑자기 그랬다 그러면 이게 인재를 보는 거야, 인재. 잘못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하게 하려면 참 복잡하구나. 우리 딸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그러니까 기간을 다 없애. 하나만 해. 그러면 답이야, 그래도. 가지가 많으면 당연히 흔들리는 가지들이 많지. 틀린 말은 아니야. 그죠? 그러려면 몰라 복지를 하냐. 하지 말지. 너같이. 그럼 뭐 문제도 안 생기잖아.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봐라. 개척교회에서 30명, 40명을 먹여 살리잖아. 자, 그런 교회들이 있냐? 없어요. 한 명 직원 데리기도 힘들어요. 개척교회에서는. 한 명 급여주기도 힘들다 이거야.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알기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교회에서 뭔 역할을 하고 있냐? 교회에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냐,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빠 또 설교하네. 그러면 또 이제 또 말이 중단이 되는데. 근데 그게 맞잖아요. 윈윈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당대에 내가 30년은 고생했지 모르지만 이 평강교회를 통해서 복지 시스템은 굴러가겠죠. 누군가 사명자가 들어와서 끊이지 않고. 이게 이제 개척자라는 거예요. 개척자가 쉬울 수는 없어. 어느 분야에든지. 어느 뭐 세운가 한 사람. 그러니까 어린이집 20년 했다 그러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른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누가 뭐라고 어쩌고 뭐 어린이집 무슨 학대 뭐 어쩌고. 그건 두 번째고 일단 20년 한 거에 대해서는 존경스럽다. 아셨죠? 네. 어린이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 해보면 아시겠잖아. 무슨 말인지. 이게 흘러가는 말로 그냥 비방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이렇게 뭐라 때려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복지사역이라는 것이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완전히 덮어쓰기 딱 쉬운 사업이 복지사업. 네. 근데 이 한 가지가 어느 때 발생하냐? 내가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대부분 사고로 연결돼요. 네? 네. 내가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 거 찍히면 안 되는데 어느 날 2시쯤 저 수동기도원 내려오는데 내가 자고 운전을 하고 있는 거야. 자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의식은 있어. 근데 내 눈이 감겼어. 근데 차는 가고 있어.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거 보면 기겁하겠지. 예? 근데도 목사님이 당연히 잘 뜨고 지금 운전하겠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자고 가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가 팍 밟아질 때가 있어. 그러면서 아찔한 거야, 아찔. 예? 깨어보니까, 와, 이거 1초만 늦게 밟았더라도 우리 다 죽는데. 예? 신호를 어긴다든지, 뭐, 차가 앞에 갑자기 이렇게 느낌으로 섰는데 앞에가 있다든지. 한 번은 그레이스 몰고 올라오는데요. 망우리 고개 딱 넘어서 모든 것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차에 불이 안 켜져버려요. 그러고도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 차 상태로, 굴러가는 차 상태로. 어떻게 해? 바로 불러도 그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할 수가 없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도록 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이게 누가 돼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느끼는 거는 이게 사람 정상적으로 운영이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위기를 넘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보호하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뭐 다른 생각도 많이 나는데 거꾸로 해보세요. 여러분 좀 궁금한 거 이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궁금한 거, 복지에 대해서 모든 거 다 해도 상관없어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하고 싶어서 그럼. 궁금한 거 없어요? 다 자신 있어? 네? 네. 궁금한 거. 평상시에 뭐 궁금했던 것도 상관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그 의형사잖아요. 의형사가 하는 그런 회원화 교육 중에 네. 약간 딜레마가 없는 게 네. 되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뭔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는데 네.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치매 어르신들에게 좀 이렇게 쳐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건지 쳐낸다기보다는 뭐랄까 약간 거부는 아니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제가 진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을 하기가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고 내가 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소진을 좀 덜 수 있다. 자, 소진은 안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데 7년을 하면 1년을 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왜 생겼을까? 아니 1년 쉬면 손해가 얼만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기관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아니라 7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해서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로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라, 주님의 제삿날이야. 쉽게 말하면 이 일요일이. 그래서 지켜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아까우니까 뭔 소리? 우리 권사님 내가 신성교회 있을 때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불집을 크게 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큰 교회라 2번 드려. 아침에 7시에도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그러니까 장사할 목적으로 7시에 나간 거야. 교회 말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부지런하시니까 일부 예배 나오신다고 7시. 11시에 가면 이제 장사를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말은 안 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하루는 그 엄청난 일부를 결제하는데 수표로 주더라는 거예요. 1억짜리 이런 뭐 수표 있잖아요. 나중에 수표를 추적해갖고 부도 수표. 1억 완전히 날린 거야.
근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주일날 영업하다가 그랬다는 말을 못해. 권사니까. 체면에. 그 뒤로는 어떤 유혹 속에서도 딱 끊어버리고 11시 예배를 나가면서 그거를 범하지 아니했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맞을 것 같았으면 했겠어? 안 하지 당연히. 근데 사람들 살다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하루 일하고 더 이렇게 해서 이익이 올 것 같은데 하나님 지키란 거 안 듣고 하나님 거 떼먹고 절대 되돌아서면 마이너스예요. 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때려도. 어느 날 하루 목사님 우리 쫓겨났어요. 그래서 뭔 소리요? 그랬더니 우리 주공에 사는 집사님이었어요. 사업하다가 부도나가지고 차 앞 들어와가지고 쫓겨날 때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도 나는 또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생활금으로 긴급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열매에 보면 300만 원까지 무조건 먼저 줘요. 집행을. 복지사들은 알아놓으라고. 그러면 당장 집을 사드릴 수는 없지만 뭐 15일이나 한 달은 버틸 수 있잖아요. 뭐 여간방 어떤 가족들이 살든 어쩌든. 그러니까 최대한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 또 불이 났다든지 뭐 큰 질병이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다든지 이럴 때는 병원에 큰 병원에 갈수록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의료 사회복지사 상담을 해. 그러면 긴급 자금이 NGO를 통해서 사랑연을 통해서 연결이 돼. 에? 그럼 일단은 급한 불은 끌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될 때 모든 실업이 올 때 또 질병으로 올 때 우리나라 참 좋은 거예요. 그러고 뭐 복지사 잘 돼 있어 지금 내가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네. 우리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손 벌려 그렇게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요 어쩐지 아는 사람 다 피하고 친척들도 피하고 더 손 내밀까봐 멀리 해. 그러니까 상처를 더 받아. 잘 될 때는 소식 듣고 내 친구가 많아지는데 내가 잘못되고 힘들다 그러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상을 해갈까? 제가 이 이야기는 했죠. 사회복지사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하지만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내 거 있는 거를 줘서 도울 수가 없다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국가의 시스템과 이거를 지식적으로 잘 알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을 할 줄 아는 능력 있는 복지사가 먼저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렇지 않고 이 무식한 사람 같으면 내가 뭐 의인처럼 그렇게 해서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두 부부가 사회복지사였는데 우리는 기초수급자보다 못하네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제 그 소리는 안 해. 요즘 최저급여가 시행되니까 두 사람은 최소한 300~400은 받잖아 부부들이. 그러니까 그 소리는 안 나오는데 초창기에는 진짜 그랬어. 네. 우리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처음에 60만 원 줬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가 해봤자 120만 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수급자보다 작잖아 금액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복지가 잘하는 데는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복지가 어느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추상적인 생각에 1등을 꼽으라면? 응?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스위스 뭐 덴마크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속 좀 빈강정이에요. 우리는 전 국민이 복지세를 몇 프로 낼까요? 배우려고 왔죠, 목사님. 여기서 2% 미만, 2% 미만. 네이버에 쳐보면 나오잖아요.
복지세라고 그랬어요. 복지세. 당연히 개인 뭐 소득세는 내는 거고. 2%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스웨덴이나 막 이런 데는 30%가 넘어요, 세금이. 네가 1,000원 벌면 300원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율에 견주면 우리나라가 훨씬 복지가 높은 거야. 혜택 받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 국산이 괜히 그거 가르쳐주면 우리 세금 엄청 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모르고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라고 뭐 다 알겠어. 제가 한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는 여행 가면 뭐라고 그러잖아요. 저 세금 낭비한다 그러고 저기 놀러 가는 거지 무슨 연수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선입관이. 나라도 특히 감사기간에 그렇게 나가면 또 더 혼나. 그죠? 근데 나는 반론을 펴고 싶어. 해외에 가서 똑바로 한 건만 알고 와도 우리나라 정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전번에 막 지가당했다 막 저기 단일금제 호봉제 올려달라고 막 데모하고 그럴 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또 그럴 때는 또 다 나타나가지고 인사를 해. 표밭이니까. 우리는 표밭이지. 아동들은 표가 없어도. 600명, 700명씩 이렇게 와 있잖아요. 강당, 국회 대강당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그냥 다 한 소리씩 해. 자기를 각인시키려고. 그러면서 한 국회의원이 해외 나갔던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덴마크인가 어딘가인데, 네덜란드인가 덴마크인가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것에 나는 관심이 없었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을 생각하면서, 뭐 놀러도 간다고 이제 갔겠지만, 복지시설을 이제 들여다 본 거야. 좀 알아보려고,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 그랬더니, 거기 마을에 우리처럼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한 30명 정도 정원이래. 그랬더니,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본 거야. 우리 상권 직원이 3명이잖아, 지금. 몇 명이었을 거야? 10명? 10명이면 내가 안 놀래지. 까짓 거 7명 더 많을 수 있지. 24명. 그러면 1대1이잖아요, 거의. 30명이니까. 자기가 놀래면서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왜 이렇게 선생님이 많냐고. 그러면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 여기 센터 와서 이 정책을 세우려면. 그러니까 그때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 한국의 지역아동센터 진짜 고생하네. 거기를 가보니까 아는 거야. 가보니까. 근데 거기가 뭐 우리보다 소득이 뭐 몇천 배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 10위권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낮을 수 있어. 총액에 대해서는. 뭐 네덜란드인가 거기가. 근데 선생님들이 24명, 이거 어떻게, 이게 국가에서 이게 쓸 수가 있냐. 파본 거야. 근데 한꺼번에 24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2부제야, 2부제.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 7시부터 오면 한 새벽, 아니죠. 오후 한 3시, 4시? 8시간 해봐요. 몇 시에 퇴근하는가. 그러면 오후 3시부터 9시, 6시간이니까 더 짧은 것 같지만 야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4명이 반반씩이면 12명 정도, 아까 누가 10명이라고 그랬죠?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과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과외. 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이 나가지를 않아. 우리는 지역아동센터 한 달에 10원도 안 내놓고 있어, 부모들이. 그러면서 또 혼내. 왜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러고. 예? 그러고, 한 시간 있다 밥 먹여줘. 그럼 우리 아이 피아노 가요. 그럼 피아노 가서는 또 몇십만 원씩 주고. 우리 아이 뭐 수학영어 뭐 또. 내가 하나 이번에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중고등학생. 야, 학원비 얼마나 주고 다녔어? 영어 수학 40만 원. 너 근데 하버드 와서 10원도 안 내잖아. 근데 왜 그것도 공부도 안 하고 뺀질대고 밥만 먹고 가려고 말을 안 해. 우라통이 터지는 우라통이. 부모들부터. 에? 우리 센터가 밥순이냐?
밥만 주는 밥순이 자식아. 이번에 내가 또 공짜로 야구단 해가지고 또 옷, 신발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 예? 공짜가 좋은 게 아니야. 진짜로. 그걸 알아주면 괜찮았는데 무시할 때는 독이야. 무료고 오히려. 예? 야구단 한 명씩 50만 원씩 받아야 돼. 그래야 아까우더라도 야구단 알아주고 하잖아요. 감독님 모시고 이렇게 하고. 예. 근본적인 거는 내가 우리나라를 비방하자 그런 게 아니고 조세 부담률이 30%라는 거야. 국민들이. 복지세가. 근데 내가 따져봤어. 가만히 있어봐.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번다. 그럼 30% 세금 내놔라. 복지세를. 그러면 3, 3원 9, 90만 원 내놓겠죠? 뭐 별 차이 없네. 우리나라. 왜? 사교육비가 그렇게 들어가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뭐 영수 보내는데 40만 원 주고 보내는데 그럼 우리나라 부모들이 뭐 아끼면서 돈 안 쓰냐? 아니야. 그러니까 엉뚱하게 돈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왜 선생님 그러지? 왜 40만 원을 주고라도 더 보내야 되는 거야? 센터 말고도.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럼 못 되라고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근데 이기주의인 경쟁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속에 부모들이 교육도. 왜? 니들은 제가 돈 없는 애들은 거기 다녀. 우리 애는 하나 더 보낼 거니까. 근데 내가 너무 우리 부모들이 멍청한다는 소리가 드는 것이 재화당선에 온 사람들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 아복교사 같은 경우도 시청에서 파송해준 직원인데 그분이 파트타임 일을 하는데 파트타임 끝나면 어디 간 줄 아세요? 학원 강사로 가고 있어요, 지금. 투잡을 하고 있어. 우리 하버드 아니고 하버드 영수학원 하면 애들이 학원 이름만 바꾸잖아. 그러면 달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 말은. 그때 선생님 안 바뀌었잖아. 저분은 화평동 가면 또 선생님이야, 거기서는. 수학 선생님.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전문학원 선생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돼, 이게 도대체. 예? 이게 인식부터라는 거야, 인식부터. 예. 그런데 갑자기 세금 30%씩 내세요, 복지세 누구나 차별 없이. 그러면 얼마나 또 반발이 심하겠어. 예? 봐봐, 이번에도 선거에서 지니까 당장 정부에서 달라진 게 뭐였어요? 젊은이들 어떻게 하면 달래냐? 어떻게 하면 집 문제 해결하냐? 근데 집 문제를 해결해서 집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표에서 이번에 우리 왕따 당했는데 졌는데 저 20대를 달래지 못하면 우리 끝장이다. 지금 그러고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근본적인 집 정책을 다시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야. 이게 대해서. 아이, 목사님 급하니까 급한 것부터 해야지. 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핑크빛 주고 다시 정책 준다고 표밭이 돌아설까? 네. 이런 이야기 먼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끝난 거요. 끝난 거라고. 시대적 흐름을 엎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놓쳐버린 거예요. 끝까지 참고 있다가 폭발한 거지. 네. 여러분 봐봐. 부모가 폭발했는데 자식한테 줄게 그러고 했는데 받아? 그때는 이미 폭발했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어떤 풍조학을 줬고 또 뒤집어져 있어. 애는 만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신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다는 소리가 막 정책이 1억 줄게. 뭐 몇 세대면 최초로 아이들에게 사회 나갈 때 1억 줄게.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복지사인데 어떻게 정책을 해 나가야 되나. 이게 이기심이 딱 가가지고 이번만큼은 뺏기지 않고 우리가 정권 창출해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안 보여. 그리고 그런 정책은 왕따가 당해가지고 당 정책으로 나갈 수가 없어. 거기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예. 자, 이제 한꺼풀 이렇게 양파 벗기듯이 벗겨보니까 꼭 선진국의 복지만이 복지가 좋은 것도 있지만 부담이 우리보다 25배, 6배를 부담을 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부담할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을 것을? 예? 고민해야 돼. 사회복지사 고민하면 누가 고민하겠어? 예? 우리 호봉제로 달라고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띠만 누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 덮어놓지 말고. 아까 무슨 얘기가 될까지 와버렸네. 뭐 소진. 예. 그래서 소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소진이 영어로 번아웃이죠. 번아웃. 타버리는 거예요. 속 타듯이 완전히. 그러니까 일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그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들이 잘 되고 열심히 해서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왜 안 돼요, 선생님? 내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네. 체력이 딸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별 스승 뭐 박사학위 20개 가진 선생님을 데려온들 아이가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기관부터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리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야 너희들 이렇게 가면 너무 좋게 되고 잘 될 거야 따라와 이건데 그건 두 번째. 플랜은 두 번째. 플랜이 없어도 안 되죠. 근데 아이들이 해봐야 되겠네. 나 해봐야 될 거야. 요게 일단 불타오르는 리드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만날에도 밑빠진 독에 불붙기. 내가 복지에서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아이들 뭐 자격증 못 따주고 뭘 교육을 못 시키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도에서도 요즘은 맞춤으로 나와. 맞춤으로 아이들 무슨 비 해가지고 줘라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자격증이 10개고 학원도 10개라도 보내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안 갈라 그러잖아. 안 할라 그러잖아. 안 하려고 하는 애들에게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럼 선생님이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아니, 돈 싼 데문이고 공짜로 보내주겠다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재미없고 지루하니까. 지루한. 재미없고 지루한. 그거는 이제 피상적인 말이고 힘드니까. 여러분 영어 배우기 쉬워? 처음에는 ABCD 재밌게 불렀지. 그게 유치원이 재밌는 거야 영어는. 중학교 올라가 봐. 에이씨 이제 이렇게 되잖아. 에이씨 영어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리드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애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리드가 안 붙은다니까.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중2, 3 되면 포기. 아시죠? 네.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전국에 60% 아이들이 영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앉아만 있다라는 거예요. 리드 없이. 세금 축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나는 공부 쪽이 아니다 그러면 아예 중학교 때부터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직을 하든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그 시간대에. 예? 그러면 60명 정원 중에 제대로 대학 갈 사람이 사실 보면 5명도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들놀이요. 들놀이라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리드가 없는데 시간 채우느라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아예 중학교 때부터 리드가 있게 정책을 세우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안 하지 않아. 두 당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버려 교육도.
이번에 뭐 자사공과 뭐 특목고 다 없애잖아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진짜 애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자가 있어요. 중학생이지만. 그럼 그 애들은 나갈 통로는 있어야 되고 학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평준화 시키려고 그러냐고. 평준화가 뭐가 좋다고. 평준화 한다고 뭐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이 해요? 실력이 낮아졌네? 해볼 만하네? 그러고 달라드냐고, 공부를. 그거는 아니지. 목사님이 나서세요? 그럼 또 할 말 없어.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복직에 지금 고통을 안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같이. 환자가 똑같이 와 있어도 어머님 뭐 여기 형편없어 딴 데로 옮겨 그래도 중요한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환자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다른 데 절대 안 간다. 여기가 좋다.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해야 그 말이 나오겠냐, 그 말이. 보나 보지 않느나. 사람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정이 붙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 떨어진다라는 거. 근데 거꾸로 됐을 때 빨리 가야지, 딴 데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끼리 싸움박질이 된다는 게 잘못하면. 그죠? 여기 있다가 B라는 곳으로 영향을 옮겨.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평균적으로 보면 옮긴 사람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환자들이. 원장이 나빠서 이렇게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면 천사로 바뀌나? 아니야. 버릇만 더 나빠지는 거야. 여기 또 못하면 나 딴 데로 또 갈 거야. 네. 갈 시설이 많아요, 적어요? 예? 남양주만 해도 400개라고 그랬잖아요, 요양원이. 인원이 환자가 왕이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원장들은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구조로 나가야 되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체 복지에 대한 임한 자세일 거예요. 원장이나 종사자들이나 또 저 보험공단이나 맨날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요. 응? 실제적으로 서로 이 세 분야 쪽에서 노력을 해줘야 이게 좋은 복지시설로 거듭나지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이게 될 리가 없어요. 복지시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소진을 예방하려면 매일 하루하루에 내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제 경험이와 내 힘으로 못해. 금방 욱하는 성질이 나오게 돼 있어, 사람은. 목사님이신데 설마 그러겠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질은 안 바뀐다. 누르고 있을 따름이야. 내가 이거 딱 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근데 봐요. 다급하게 나한테 뭔가 와봐요. 당장 있던 버릇과 있던 습관이 바로 나옵니다. 누르고 있을 뿐이야. 응?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힘이 뭐냐? 그게 신앙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응? 천사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인들도 종교심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난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요양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 예배를 안 드려야 되겠어? 답이 나오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학대라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요양원은 달라요. 국가에서 그 종교 시간이 딱 들어가기 있죠? 그 못하게 안 하죠? 네. 아동은 또 뭐 강요한다 그런 식으로 요즘 인권 또 들먹이고 있어. 네. 근데 왜 그러냐? 이단들이 하다 설쳐놔가지고 배려놨어. 응? 장난쳤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 집단 하나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어. 이단들이. 뭐 신천지 뭐 이런 데 보면. 네. 요즘은 그 말도 못하게 하려고 종교법을 또 통과시킨다고 그러잖아. 그럼 이단이란 이자도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피해가 올 줄도 모르고. 차별법을 만든다. 그게 말 못하게 우리 입을 막겠다는 거지. 우리는 결사반대. 2단은 2단인 것이지 3단이 되냐?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소진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그 첫 번째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너무 선생님 같이 내 과중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소진이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소진이 빨리 올 수 있어요.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이래든 저래든. 근데 농론이 돼, 그런 사람들. 네? 내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이 사람은 10년 동안 노가다를 한 사람이고 우리는 노가다가 없이 그냥 노가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오늘 같이 일하러 왔다 해봐요. 그럼 노가다 한 사람은 알아.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예요? 담배 하나 태울 때는 반드시 태게 돼 있어. 그게 노는 게 아니요. 농론을 하기 위해서 첫째, 자기 몸 일의 안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5시였으면 칼퇴근이야. 새참 제대로 다 챙겨 먹어. 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 일 잘한 사람은 뭐가 좋죠? 우리 감독님 보세요. 이거 한 대 갖고 와 되겠어요? 도구가 좋아요, 도구가. 내가 일을 해보니까 왜 일이 안 되나 그랬더니, 예를 들면 뭐 라운드로 하나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깎은 도구가 없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잘할 수 있어요?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전문적인 도구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면 최신의 휴대폰이 도구가 될 수도 있어. 네. 전번에 와서 우리 지회장님이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핸드폰 저기 라인 불어 가가지고 요즘 그렇게 생겼대. 책처럼 막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 막 일부러 내 앞에서 막 구겨보기도 하고 착해가지고 오이 너하고 다르다 진짜 이거 최신폰이다. 어떻게 샀어 이렇게 비싼 건데. 그게 아니고요. 돈 하나도 안 들고 했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뭐 통신사 이동하고 뭐 이렇게 2개, 3개 했더니 그냥 무료로 주더래. 나도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최신폰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기야. 이 사람한테는 도구야. 남들은 선명하게 안 되는데 너무 잘 되잖아. 좋잖아. 그러면서 일부러 와가지고 뭐 빵빵 찍어대더라고. 나 보란 듯이 또. 근데 나는 검소하게 산다고. 나는 10년 전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저기 작품을 잘 만들려고 하면 되겠냐고. 지금 386을 컴퓨터 배우려고 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386 필요 있어요? 도수 필요 있어요? 다 화면에 있는데. 그래서 신세대 애들이 내가 굶더라도 최신 핸드폰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알았어. 친구들 간에 왕따 안 당한다. 게임부터라도 가상에서 애들이 경쟁을 하고 있구나. 내가 무슨 폰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게임할 때 유리하겠구나. 더. 그러니까 귀를 쓰고 그걸 살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 자, 또 그리고 하나, 이제 TV라고 하면 TV인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 실습 밴드를 보면서 느낀 게 없어요? 목사님 뭘 조사하고 이런 거 뭐 하는 걸 이렇게 올리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꼭 무엇을 해내라고 할 때 정보가 없으면 안 돼. 못 찾아.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우리 270명이 실습밴드로 들어와 있는데 4년? 3년 됐나?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한 말 했던 교육 다 입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지금 다 저장이 돼 있어. 그죠? 네. 거기다가 단어 하나 공연 딱 치면 공연에 갈려서 올려놓은 거에 쫙 뜬단 말이에요. 20, 30개. 그럼 내가 공연을 쳤지만 무엇을 제출하는 정보가 뭔지, 프로포절 정보가 뭔지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예. 그거 해가지고 이 몇천 개를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정보 밴드예요. 정보 밴드. 4년 동안 내가 했던 정보 밴드. 예.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지?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옮겨가야 되니까. 저기 삼성 대리점 갔더니, 어느 날 이게 올려지지가 않는 거야. 이 정보를 다 써버린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새 거 사야 되나? 그랬더니 칩을 하나 더 끼더라고. 그래서 7,000건 찍어놨던 사진을 고리 백 해주더라고. 대리점에서. 내게 이게 구가다고 나는 안 바꿨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그것까지 안 썼으니까 칩을 안 갈았지만 칩 하나 갈면 뭐 3만 얼마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지우고. 예? 지울 때 늘 내가 갈등이 있었거든. 아이씨, 이거 지워버리면 어떻게 하지? 또 나중에. 근데 이거 안 지우면 안 올라가니까 계속 한 100개 지웠다가 또 올렸다가 지웠다가 올렸다가. 왜? 그 칩을 끼우면 된다는 걸 몰랐으니까. 얼마나 이게 무식하냐고. 나는 유식하다고 첨단을 겪고 있는데 진짜 도구를 갖는 데서는 무식한 거지. 칩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데. 선생님 알았어? 알았어? 아유, 나보다 낫네. 내가 그 이야기를 우리 딸한테 얘기했더니 아빠 그거 인지 알았어? 참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 세계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우리 기성세대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거를 끼워 놓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안 온다 하지 말고 자녀들하고 문자만 하게 해줘도 서운하게 생각 안 하고 소통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 안 한다. 자식들이 안 찾아와도. 예? 근데 요즘은 너무 좋잖아. 어? 영상통화도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것만 할 수만 있다면 날개를 다는 거라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도 못 오는 자녀들은 그것을 가르쳐 드리면 되잖아. 예. 그러면 창작도 돼요. 말로 하라고 하면 못 하는데, 예? 글로 쓸 수 있잖아, 부모도. 자식은 느끼고 있어. 예. 오늘 이제 이런 것을 자원봉사하면 어떻게 시간 때울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루 종일 천당만 쳐다보고 우리 평강여왕이 좀 꽂은 것 같지만 그 얼마나 신경 쓴 건지 아세요? 우리 등 거기 가보면 요양원에 천으로 해놨어요. 무슨 소린가? 천을 쭉 뽑으면 손수건 뽑아듯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 천을 빨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천 하나하나에다가 다 손끝 써가지고 손수 글씨로 해가지고 이렇게 눈부시지 않게. 이거 눈부시잖아요. 대부분 쌍 다 형광등이야. 우리는 형광등 하나도 없어. 왜? 침실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어 보니까 이게 엄청 시력도 나빠지겠더라고. 그래서 LED 등으로 달아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다 씌웠어요. 거의 1,000만 원 들어서 이 공사를 한 거예요. 아는 또 동생이 그 뭐 LED 사업 한다고 그래서 이거 와봐라. 우리 싼 등 이거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볼 때 좀 엄청난 투자 같은데 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네 공장에서 만든 걸로 좀 교체해 줄 수 없냐. 그래서 전에 있던 형광등을 거의 수백 개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좀 썼어요. 우리 이 스프링클러 할 때 천장에 공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그냥 선만 잘라가지고 집어 넣어 놓으세요. 그런데 쓸 날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 왜? LED 등 잘 해놨는데 누가 형광등을 쓰겠어. 근데 그것을 딱 켜는 순간 벽에도 이렇게 액자처럼 해놨거든요. 이제 견약을 시켜주니까 보시라고. 그냥 이 말을 안 하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보니까 몰라. 근데 똑같은 빛이 약한 것 같지만 편안하다고요. 벽에
액자등 2개만 켜놔도 편안한 잠을 취침등처럼 해놨다 그 말이에요. 네. 쳐다보면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구를 쳐다보게 해놨고, 그렇게 해서 불 켜고 주무실 수 있도록. 사람이 불을 탁 갑자기 꺼버리면 공포심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도 불 켜다가 잠자는 경우 많잖아. 그죠? 네. 근데 잠자야지 불 탁 켜고 딱 자면 어쩐지 이게 충격을 받는 거야. 환경에서. 그래서 노인들이 잠이 없으니까 뭐 2시에도 깰 수 있고 3시에도 깰 수 있는데, 깼을 때 은은하게 켜진 불빛하고, 또 모르는 요양보호사들은 불 꺼야 애들 저기 뭐 어르신들 잠단다고 다 꺼버려요. 그러다가 침대에 떨어지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우리처럼 맨정신이 어디 있는데 어디 스치가 어디 있는지 입력이 되지만 치매 노인이 알아? 모르지. 그러면 3시에 일어났다가 그런 일 하면 이제 낙상되고 사고 터져. 그럼 엄청난 사고라고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어. 요양원은 달라. 다른 복지기관하고. 1년에 한 15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가. 그게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은 모시고 가다가 다른 때는 평상시에 잘 가시더구만 오늘따라 또 이렇게 한 손을 잡았는데 팩 해가지고 또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러네. 그러면 요양보호사 얼마나 당황하냐고. 근무자 누구야?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배상 책임보험을 빵빵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시비를 못 붙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회사 차단해. 그럼 우리는 보험회사에 연락만 해주면 돼. 와서 다 알아서 해. 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보호자들하고 싸움했자 우리 못 이긴다니까. 오히려 손해봐. 책임을 이렇게 전가시키니까. 어쨌든 니들이 잘못 받잖냐. 우리 어머니 잘못 받아 그런 거 아니냐. 여기서 책임져라. 근데 노인들의 부러진 뼈는 잘 안 붙어. 아동들하고 또 틀려. 1년 동안 고생을 하나, 평균적으로. 한번 사고 나면. 그러니까 아예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보험으로 연결시켜놓고 있고, 링크를 해놓고 사고 나면 무조건 보험사에 임하는 거예요. 잘했던 우리가 잘못했던. 그리고 보호자도 여기를 통해서 해결 보도록 내가 나서지 마. 아셨죠? 이게 대상